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얘기를 정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그 장을 마련을 했고요. 시민발언대 할 말이 있어요를 홍대 일원에서 또 건국대 일원에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들어보고자 열었는데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 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목소리 등등 정말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는 편집도 없었고요. 어떤 코멘트도 없었지만 그냥 여러분의 말씀만 듣고 넘어가기에는 어떤 책임 있는 정치권의 그래도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보조 삼아서 이 제안을 함께 만들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핵심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다짐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우리 노웅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부드러운 얘기도 있었지만 거의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예, 쓴소리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쓴소리 과감 없이 듣고자 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먼저 이런저런 삶의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크게 보면 경제에 관한 얘기, 정치에 관한 얘기, 사회 문화에 관한 얘기, 또 군대 다녀오신 분은 국방을 하다 보니 군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주 정말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 들으셨고요. 그날 가장 열변을 토하신 어르신이 무려 20분 넘게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권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정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혹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정책의 변동이 커서 부담스럽다는 점 혹은 그 선생님 말씀은 너무 불합리하게 세금 규제가 됐기 때문에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이 세금을 아예 안 내겠다는 말씀은 아니셨는데 일단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의원님. 예. 어떻습니까? 이 어디까지가 합리적 규제고 그렇다고 만사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합리적 규제 지점이 어딜까요? 그러게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 이거는 뭐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솔직히요. 그리고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26번, 7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건 정책도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런다면. 그래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줬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요. 진정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이재명 우리 후보가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1주택자 서민에게 피해 준 거는 신속히 고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1주택자의 취득세, 재산세 대폭 완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종부세 조정하겠다 하는 것도 공약을 했고요. 생애 최초 우리 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 이제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서 감면해주고 대출 제한도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억울하게 세금 내는 분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하우상박 구조의 조세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이재명 후보의 확실한 시원하게 해결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금은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세금을 걷어가니까 약간 화가 나시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점을 합리적인 연착륙 기간으로 잡고 세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안 하겠다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이 또 열변을 토하신 게 이게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재건축 쪽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물량이 많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잘 따져서 재건축을 너무 강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줄 건 풀어줘라 이 말씀도 좀 강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규제가 많았는데 이 규제 확실하게 완화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해야지 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 집값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예. 집을 못 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중시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수 제한 규제가 심하거든요. 네. 충수 제한 그것도 풀겠다. 그리고 용적률은 500%까지 확대하는 지금까지 3종까지 있는데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 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장동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발이익 논란 없애기 위해서 이 재건축 개발이익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민간인들이 개발이익을 이번에도 결국에는 반을 우리 공공이익으로 했지만 다 반은 왜 가져갔죠. 몇 사람이 다 나눠 가졌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국민연금 같은 데서 저 개발의 주체가 돼서 예. 만약 국민들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고 그 나머지 민간이 가져갔던 그 50% 나머지 그 개발 이익도 우리 국민연금에서 가져와서 우리 연금 지금 30만 원, 4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거를 50만 원, 6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런다면 누구도 불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개발 이 논란도 확실하게 차단하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국민들한테 필요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투기는 막되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조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만 35세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시는 청년이 나오는데 1인 가구가 처한 그 부동산에 관련 어려움이었어요. 일단 집 마련도 어렵고 대출은 어렵고 복지제도가 미비해서 만 35세인데 청년에서도 배제가 되더라. 현 시스템에서는. 예. 1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가구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그런 맞네요, 상황이란 진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대출 지원을 하겠다. 지금 대출 안 된다고 그래서 난린 거 아닙니까? 아우성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는 50에서 10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한 이 공급이 돼야지 집값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11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서 누구나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집 걱정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하겠다 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예. 30살 서울에 사는 청년께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시죠? 새롭게 뭔가 벤처 정신을 갖고 시작한 기업을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칸막이도 너무 많고 이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더라. 기존에 있었던 기업관념 가지고 스타트업을 대하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하다. 새롭게 개념을 열고 머리를 확 열어서 좀 속 시원하게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벤처 기업을 일으켰던 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지금 갖고 좀 살 수 있게 됐는데 스타트업이 그동안 추격국가 대한민국을 이제 선도 국가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동, 반 비즈니스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산업 발굴과 혁신계의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확실히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반기업이니 친노동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예.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촛불 시민께서는 이게 참 그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일자리 없어진 걸 말씀하면서 점점 IT가 발전하고 빅데이터 쪽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나 로봇가 대신하니까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안심하고 세상이 IT로 가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뒷받침해달라 이런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의원님? 예, 당연히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보보다도 그 일자리의 중요성,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체감하고 이해하는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네. 5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청년들 뭐 대학을 졸업해도 사회 진출해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네. 오갈 데가 없는데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장을 말씀하실 때 공정적 대전환이란 말을 꼭 붙이시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구체적인 그 대안들이 나타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야 이거 로봇한테 기계한테 너무 다 뺏기는 것 아니야 걱정 안 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만 28세 부천에 거주하는 청년께서 와 굉장히 떡 부러진 말씀으로 무상자 들어가는 거에 너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 마라 정치권에서. 처음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한다고 그랬을 때 무슨 뭐 좌판이 빨갱이 소리 나왔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학교에서 무상 밥 먹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기본이라는 시리즈 한쪽에서 뭐 좌판이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 이 무상 시리즈가 잘 정착돼서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후보와 정치권이 좀 기본 몇 가지 시리즈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무대뽀로 공공 예산을 퍼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세금을 받으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네. 우리가 그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꼬박꼬박 어려워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회가 넘치는 사회 그리고 실패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는 19세에서 29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약 100만 원씩 연간 100만 원씩의 청년 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청년에게 주택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패배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되도록 예.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 10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지만 한 달에 평균 내보면 8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한 달에 8만 원이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청량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23살의 우리 대학생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부모 가정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로 나누어 있어서 칸막이로 인한 어려움 한 가지, 또 한 가지 세상이 온라인 플랫폼화가 되어가 있는데 이 청년 정책이든 한가족 가정에 대한 정책이든 즉각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업 이런 것도 예산은 심지어 뭐 몇십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부처 간의 중복 업무, 중복 지원 그리고 칸막이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모자르고 부족한 계층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칸막이나 중복 업무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속히 고쳐나가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예. 이 한부모 가정 관련한 이 정책 역시도 이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여서 필요하신 정보를 누구나 예. 부처와 상관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현되길 바라고요. 21살 청년 분께서 이분 참 자기가 정치권을 볼 때 너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우는 게 보기가 싫다. 정치라는 게 싸울 땐 싸워야 되지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어떤 연합의 정신, 통합의 정신 필요하다면 다당제 혹은 뭐 내각제라는 표현도 잠깐 쓰셨지만 이렇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청년 후배가 보기에도 너무 막 오러 나띵식으로 이런 걸 보기 싫다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네. 요즘 제시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그 공약 중에 많이 포함돼 있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건 그럴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찍거나 국민의 힘을 찍거나 정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곤란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네. 지금 우리 당은 지금 민주당은 의석 170, 180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집권까지 하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당의 내부 문제긴 하지만 지금 패권 정치, 진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저거 막 또 무자비하게 딱 일방적으로 막 끌고 그냥 독주하지 않냐 이런 불안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쪽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양당 기득권 정치, 양당 적대적 공생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닥치고 그냥 정권 교체만 하자 그러거든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비전 내세운 게 그냥 공정과 상식이란 말은 내세우기는 공정과 상식 그건 뭐 입으로만 내세우고 예. 검찰권 강화하는 거랑 네. 그리고 검찰 예산 독립하겠다는 그거밖에 내세운 게 없습니다. 그럼 정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정권 교체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거는 사실상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정권 교체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많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회를 나누고 서로 협력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만드는 정치 제도,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국민들 걱정해드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해결하는 사람이다. 한 대면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하면 하는데 독주할 것 같다라는 불안의식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천만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건 우리 편만 쓰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 안철수 후보도 잘하면 과학부총리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각 최고의 인재라면 다 두루두루 다 기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자 그대로 G5 국가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그리고 우리 주식 5천 시대를 여는 우리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555죠. 555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동연 예. 샘물결 후보가 단일화도 되신 거고. 예. 근데 의원님도 다선 의원 출신이다. 송영길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안 발표했는데 혹시 내부에서 국민들 예. 이게 궁금해요. 예. 뭐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 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예. 지금 말한 대로 양대 100석 넘는 거대 정당 안에 있는 의원분들은 예. 특히 다선 의원분들은 본인들이 누리고 있던 이거를 이렇게 쉽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당내 반발은 어떻습니까? 뭐 당내 반발이 있어도 예. 저도 사선이지만 예.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내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확실히 좀 달라져야 되는 정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예. 양당 기득권 정치, 양당 지금 적대적 공생. 그럼 두 당만 있고 제3당의 신인이나 제3당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당선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필생의 가업이 제도였거든요. 왜냐? 그거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 그런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만 정치하지 말고 정의당도 들어오고 국민의당도 능력 있고 봉사 정치인 있는 사람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에 이제 우리 배 따뜻한데 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냐, 왜 중대 선거구냐, 다당제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선수 이게 많은 사람부터 나가야 되겠지만 아주 다 끌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거 되게 센세이션한 발언이신데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사선, 5선, 6선이라고 무조건 고인물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개혁과 민생,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입법과 이 행정부 통제를 통해서 잘 해왔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선입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또 나중에 아마 치열한 토론이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하는 것 없이 너무 고인물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자리만 안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손발을 자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하셨고 실천하는지는 한번 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청년 권순우 씨께서는 갈등과 분열을 끝내야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접했냐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도 너무 큰데 남녀 갈등을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반페미니즘 기치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긴 한데요. 네. 어디까지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포용하고 화합으로 가는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이제 젠더 문제를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표를 이제 달라고 하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는 이 청년 정신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유권자의 지금 34% 정도는 청년인데 30대도요? 예. 이런데 실제로 지금 국회 들어온 거는 4.4%밖에 안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성이 반인 거 아닙니까? 인구에? 근데 사실 들어온 거는 20% 국회의원이 안 되죠. 19점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인구 비율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에 상응할 만큼 우리 국회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이건 정치적으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성 정치인이 아닌 이재명 후보야말로 나는 진정한 정치 교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인들은 계산을 하고 자기 손해 나면 안 하려고 이런 게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는 빚진 것도 없고 그리고 기성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통합의 정부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예. 뭐 심상정 후보는 혈서를 수도 안 믿겠다. 아니 정치 개혁하자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예. 하나도 안 지키고 가짜 정당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 캡씌워 갖고 우리 못 들어가게 한 게 누구냐. 근데 뭐 따라 있었지만 따라 들어갔다 뭐 국민의힘이 하니까 따라 들어간 건 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거는 예.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측면에서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 중대선거구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국정의 소수 정당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해서 국정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서 정말 국민한테 손가락 받는 정치, 국회가 아니고 이제 좀 칭찬받는 그리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가 되도록 하는 노무현의 꿈, 노무현의 유업을 우리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OECD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 남녀 국회의원의 비율, 지방의원 합쳐서 상당히 적죠. 지금 300명 중에 예를 들면 반이면 150명이고 3분의 1이라도 1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비례대표가요? 예, 아니 전체 여성 의원분들. 여성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19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요. 너무 적은 거죠.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여성 의원들이 들어오려면은 지금 선출직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때로는 가산점을 주기도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아무튼 거죠. 장기적으로도 선진국들이 다 예. 반 혹은 반 가까이 혹은 더 여성 의원들이 많은 나라도 있어서 예. 그 남녀 비율이 우리나라에도 5,300만이 반반이라면 그 비례대로 가는 것이 그 국민들의 구조에 인구 구조에 부합한 것 아닌가? 국민을 확실히 대변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꼭 반반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여성 근데 우리 이제 여성 이제 후보자들의 이제 분발도 필요하지만 네. 기본적인 사회 구조도 이제는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지금 가점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점 주는 측면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을 더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도 워낙 큰 주제라서 또 사실 기업에 처음에 다 같이 들어갔다 나중에 이사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혼적이 적어서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요. 국방 군대를 갔다 왔는데 민간 의료 체계 개선을 논하기 전에 이 한참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제대로 된 의료 치료도 못 받고 의료 체계에 대한 이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병역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한 여론조사 한 거 보면 85% 정도가 내가 합법적인 불법을 떠나서 내가 병역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란 예.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군대라는 게 지금 뭐 월급을 제대로 상응할 만큼 주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군에 가서의 그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마땅한 일이죠.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는 그렇죠. 완벽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병사들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당에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죠. 완벽하게. 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를 맞아요. 그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도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국가가 군대로 이렇게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아, 나쁘다 그거. 그렇죠. 이런 거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예. 하여튼 군대 가면 입대한 날부터 전역할 때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의 책임, 피해 그리고 보상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니까 확실하게 믿어도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개 국가 중에서 톱10 안에 들고 분야에 따라서는 톱5까지 지금 들어온 나라고 뭐 BTS 오징어 게임 또 기생충 할 것 없이 문화 강국인데 한 가지 우리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은 게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도 너무 높고 행복 지수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입법과 예산을 가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지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래 우리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10대 대국이냐 천만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선진국입니까라고 슬로건도 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물질적인 이제 부만 세계 최강의 12국가가 아니라 우리 삶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는 삶의 질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2027년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거라는 일본 경제연구소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매력 지수는 앞섰어요. 예.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일할 수 있는 검증된 실력 있는 사람 대통령 뽑아주신다면 2027년 임기 내입니다. 예, 5년 임기 내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매일 찌그러지고 이렇게 눌려 살았는데 확실하게 1인당 GDP를 일본을 추월하는 예. 그러한 최고의 진짜 힘 있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가 될 거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번 이 후보도 그렇고 저 후보도 그렇고 라고 생각하셔서 투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금 억지로 힘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할 사람, 일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주셔야죠. 일할 사람이 일하는 거지 이게 동네 우리 조그만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꼭 이번에 사전투표에서부터 투표 꼭 해주시고 일할 사람, 이런 검증된 실력 있는 사람 뽑아주시면 세상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정치도 확실히 바뀔 겁니다. 네. 예. 앞으로 민주당 또 민주연구원이 국민들의 쓴소리 또 질타의 목소리도 언제든지 귀 열어두실 마음이 있으시고 자세가 돼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한테 몰린 게 우리가 쓴소리를 잘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다 우리는 귀 막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귀 크게 열고 쓴소리 그리고 비판하는 소리 크게 듣고 그거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고쳐나가는 이재명이 되겠다는 거. 이재명은 한 대면 합니다.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 밀어붙여서 독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좀 더디 가더라도 통합해서 남의 얘기 들으면서 가겠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 홍보대사를 4년 넘게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시는 지금 그 말씀대로 일부 언론에서 막 불도저처럼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줄을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계곡 정비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최선의 방안을 현장에서 찾으시는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국민들께서도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기자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시고 지난번에 또 최고위원까지 역임하셨고 앞으로 의정활동이 2년 넘게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민주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지고 그래서 국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국민이 원하면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